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홍티경매의 제자분의 무피투자 빌라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부터 공개할게요. 2018 타경의 34867 인천 부평구 갈산동 3원 빌라 4층 13평 다세대 빌라입니다. 네, 감정가는요 1억 1천만 원이고요. 지난 10월 18일 두 달 전이죠. 낙찰가 8,200만 원에 당당히 1등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가 2012년 10월 26일 인수권리 없고요. 임차인 전입일자가 2018년 1월 15일 기준권리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권리 분석은 볼 게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1,500만 원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위치를 보니까요, 인천 1호선 1번 출구에서 413m, 나쁘지 않죠? 낙찰빌라 맞은편으로 갈산 근린공원 있고요. 부평 국민체육센터도 있고요. 여러가지로 제가 볼 땐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자분께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건을 처음 본 10월 7일 매일 1시간씩 스피드 옥션으로 물건 검색을 꾸준히 합니다. 인천 부평동, 삼산동, 당하동 쪽 오피스텔, 빌라, 기타 등등 높은 낙찰가로 근사치로 연속 6번째 폐차로 인해서 매우 심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물건 검색을 합니다.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집중하다 보니 새벽까지 물건 검색을 하게 됩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금액이 낮고 채광이 좋으면서 교통이 좋은 갈산동 빌라를 발견해서 바로 부동산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시세와 비교해 보니까 경매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격적인 시세 조사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경매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사장님들은 부평 쪽하고 다르게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거기는 외진 곳이다. 경매 때문에 전화한 거냐? 바쁘다. 끊어라. 금액은 인터넷에서 확인해봐라. 올 필요 없다. 거기는 8천만 원 받기도 어렵다. 말도 끝나기도 전에 먼저 끊어버리고요. 시세는 네이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일단 이상했습니다. 평수를 물어보면 대충 얘기하고 일단 다른 부동산에 매수자로 가장을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거래는 없다. 그러나 괜찮은 물건도 있을 수 있는 생각에 조금 더 물건 검색을 시작합니다. 온나라 지도를 살펴보니까 실거래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한 건물 안에 실평수가 달라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2일 임장입니다. 물건 부근에 주차할 곳도 많고 동네가 한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계단벽에는 빗물 샌 자국이 있고 벽 타고 내려오는 빗물 있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물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페인트 칠을 좀 해야겠다. 입찰 물건의 현관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체한 지 5년 정도 돼 보였습니다. 옥상을 가보니까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었고 집 안으로 비가 샌다면 벌써 방수를 했어야 됐는데 집 내부로는 비가 안 새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북향이지만 옥상 공원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차후 재개발에도 괜찮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은 아무도 안 계셨고 3층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시길래 바깥 산통을 쑥 내밀고 입주민과 간단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 새는 것 없고 공원도 있고 지하철 가까워 살기 좋다. 관리비는 10,000원이다. 일단 낙찰빌라 앞에 공원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나무도 크게 자라있어 그늘도 있고 둘레길도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못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농장 체험할 수 있는 텃밭도 있었고요. 공원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간단한 산책 조깅로 정도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음 지하철 거리 체크를 위해서 도보로 걸어서 가다 보니까 공원 쪽 부평 다목적 체육센터가 보여서 들어가 봤습니다. 수영장 시설, 요가 시설, 기타 등등 모든 시설이 갖춰 있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거리 시간 체크를 살펴보니까 대략 8분 소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에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가봤습니다. 부평구청역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주인공장도 보이고요. 예식장도 있고 북적거리긴 합니다. 하천공원도 있어서 가보니까 중간에 U1이라는 대단지 센터가 공사 중에 있고 다시 물건주로 거리 체크하니 10분 소요. 저 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월세 수요는 충분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부근에 부평 북초등학교를 도보로 10분 정도 가보니 학교는 괜찮아 보였지만 부근 건물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조만간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와서 수익률 분석을 작성하고 직방 네이버 온나라 지도 부동산 시세를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쪽에는 빌라 크기가 다양하고 물건 거래 내역도 굉장히 적어서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축 빌라와 노후 빌라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신축 빌라 조사는 제외. 유사 연식의 빌라로만 평당가 조사. 10월 7일 퇴근길에 풀리지 않는 직구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밤 9시 물건지로 가봤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가보니 4층만 일자로 되어 있고, 자, 지도 속에 있는 노란색 부분, 이게 3층부터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 차이구나. 뭔가 찾아낸 기쁨, 눈으로 확인하니까 확실해집니다. 한 평이 넓으니 그 한 평에 대한 거래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평수 차이를 확인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서는데 센서 등의 1층, 2층은 안 켜졌습니다. 아, 이건 진짜 건물 관리 안 하는구나. 낙찰 받으면 다른 호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 밤에는 뷰가 확 튀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다시 건물을 바라보니 2층 내부가 보여서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4층 한번 보고 2층 3번 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갈산동 빌라는 매도시 9,500에서 1억 500 올수리 계산을 하고 노후 빌라인 만큼 수리비용 높게 잡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의 금액, 우리 수리차장님과 많은 통화를 했고 여러가지 여쭤보면서 쌓인 원칙입니다. 일단 80%만 넘기지 말자. 감정가 대비 폐차라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가자. 네, 다음 10월 18일 입찰 당일이네요. 법원에 11시 15분 도착했고요.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왜냐? 입찰표는 전날 미리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서 바로 내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실 거, 입찰표는 미리 전날 작성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많았습니다. 갈산동 혹시 누군가 높이 쓰지 않을까?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 입찰자 2명. 뭐지? 내가 잘못됐나?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2등이 7,880만원. 네, 최종 낙찰자는 8,200만원을 쓴 제가 됐네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명함 이모님들의 명함 세례가 연달아서 왔습니다. 연락처 다 알려드리고 2등과 320만원 차이 좀 많긴 하지만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그동안 철저히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기쁜 소식을 홍태님과 수리차장님한테 알리고 홍태님이 말씀하신 명도 문에다가 메모를 꽂아놨더니 임차인한테 연락이 와서 당장 이사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괜찮으시면은 저와 재계약하지 않으시겠냐? 그랬더니 임차인께서 오케이. 그래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분께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빨랐죠?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갈산역 부근의 조사 내용인데요. 일단 부평 주행공장이 있고요. 근무인원 14만 명, 월세 수요가 가능할 듯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낙찰빌라 오른쪽으로 부평구 체육센터가 있고요. 또 인천 테크노밸리 23층 규모 지식센터가 2021년 완공 예정. 근무 인원만 9만 명 예상되겠죠. 제자분이 평가한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입찰 전에 우리 제자분께서 직접 가서 4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꼼꼼한 거, 섬세한 거, 샅샅 낱낱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2개월 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그것도 선월세로. 네, 이번에는 홍티경매의 자존심 수익률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낙찰은 8,200만원, 대출은 80%, 6,500만원, 등기부의 기타가 2%, 153만 2천원, 네, 200원이네요. 기타 명도 및 수리비용 117만 3,500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대출이자 3.7%, 월 20만 417원, 총 투자비는 한 푼도 안 들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29만 6,300원을 오히려 돌려받았네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제자분의 경매 여정을 상세히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첫 번째, 후회 없는 입찰가를 선택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제가 강조하는 거 2가지 있죠. 샅샅이 낱낱이 시세조사, 이걸 꼭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 그 종잣돈을 입찰가를 잘못 써서, 조사를 잘못해서, 부실해서 그 돈을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홍티 경매를 통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낙찰 잘못 받고 저한테 불허가 상담 신청하실 일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